자, 최근에 또 전월세 신고제를 의무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전월세 신고제 무엇인가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인과 주인과 임차인, 세입자 간의 실거래가를 당국에 신고. 지금 신고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확정일자를 또 따로 받아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받아야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액임차라든지 그런 어떤 나중에 경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참 이게 웃깁니다, 법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전월세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확정일자를 모르고서 확정일자를 신고를 안 하죠. 그럼 못 받아요. 무슨 이런 법이 맹점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 제가 볼 때는 자, 전월세 신고제는 의무화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 부작용을 어떻게 정책으로서 풀어갈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의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가 등기부 등본을 떼면은 채권에 대한 바로 그 어느 정도 집주인이 돈을 빌렸고 이런 내용만 나오죠. 보통 120% 정도 설정이 되는데 물론 그것도 다 변제를 했어도 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서류 하나를 떼면은 모든 게 투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했을 때는 중개사가 이제 신고를 하게 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간 직거래 시 세입자가 신고하게 만들겠다. 자, 올해 말에 법안이 통과되면은 2021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거는 서류를 보고서 우리가 뭐 다가구라든지 건물 살 때 어떻습니까? 임차인들이 보증금이라든지 얼마 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중개사한테 얘기하면 중개사가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거래 계약서를 가지고 나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 이 정도가 답니다. 2019년인데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분양이 아니고 일반 주택을 매매를 하더라도 일주일간의 시간을 줘서 모든 사람들 보게 합니다. 보고 나게 와서 입찰하게 만듭니다. 누가 높은 가격을 써냈고 누가 낮은 가격을 써내고. 그리고 최고가 우리 경매처럼요. 그냥 매매가요.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집을 조사하는 기간을 줍니다. 이게 일주일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아, 집에 이상이 없다. 뭐 이거는 이런 이상이 있다. 확인한 다음에 공계약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선진국 시스템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제도부터 제가 볼 때는 보완이 돼야 된다. 다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임대업을 하려는 이유가 소득을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그만큼 내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소득세를 다 이제 과세형평에 의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 뭐 물론 그렇게 돼야겠지만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 과정 동안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득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게 된다면 세입자한테 월세 50만 원 된 건 60만 원 올릴 수 있고 70만 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힘없는 세입자한테 부과가 되는데 자, 이런 부분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업자가 뭐 보는 사람이 덜 보면 될 거 아니야. 이건 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거는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너무 법적인 강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데 이 부작용을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토지보상금이죠. 최근에 뭐 이제 올해 3기 신도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토지보상이 되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이제 서울 중심권부터 시작해서 계속 치솟는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가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정부의 공공주택을 확대하는데 이게 이제 수도권 7조 원 정도 토지보상금이 이제 들어가고요.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45조 원 가량의 이 보상금이 이제 집행이 되는데 먼저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 인천 테크노밸리 등은 내년에 토지 보상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발표했죠. 고양 창릉이라든지 부천 대장지구는 내후년 2021년부터 토지 보상이
되면은 자, 이 45조 가량이 풀리면은 이 돈들이 다 어떻게 갈까요? 대부분 이제 재투자가 약 한 3, 40%또 많게는 5, 60%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부동산 시장을 바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이 토지 보상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대토, 땅으로 대주는, 예, 이게 이제 현금으로 많이 주다 보면 이걸 다시 또 투자를 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 활활 타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겠다. 지금 이런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토지 보상금. 자, 여기에 따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거는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